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한 처사들을 지적을 하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헌재가 그런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헌재의 받은 결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12.3 계엄령 선포 후에 불과 지금 90일을 지나는 동안 입법부의 내란몰이와 탄핵 야합, 사법부의 불법 체포 구속, 검찰과 경찰의 보안 애동 및 헌재 심판 등 3권 분립 국가체제의 각 분야 리더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불법과 무능의 프레이드를 매일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곧장 악질적인 뒤집어 씌우기 식으로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직접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는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2.3 비상계엄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내란죄 구성 요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의 패착과 그의 보안에 동안 국힘의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서 내란몰이식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와 파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마치 수년의 굴곡진 헌정 세월을 맞은 듯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과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법부가 벌이는 불법적 행악들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충분히 가라앉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반국가적 불법 세력의 맹위를 깨닫는 국민들,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저항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엄 내란이 아닌 계몽이라는 단어의 구사가 점점 퍼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불법 부당한 절차와 예단을 이미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이재명이 명령을 빌미로 얼마나 더한 불법과 반역을 자행하고 횡포를 부렸는지를 목도하면서 헌재가 오로지 12.3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내린 계엄령에 대한 탄핵은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국가 긴급권입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정치적 판단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대체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국빈 협박이 있었음을 합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경우 군인 280명 정도가 실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의 진입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폭동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내란죄를 운운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란죄에서 북한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 그런 의사와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12상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 요건이 해당되지 않고 비상계엄이 진행된 몇 시간 동안 폭동이라 불릴 만한 어떤 상황도 없었고 국회의 권한 행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무회의를 거친 계엄 선포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으로 몰아간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이고 정권 찬탈을 도모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이후에 국회가 행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5차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한다고 연일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진상 규명이 아니라 이들이 진상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차 청문회를 보면 출석 증인으로 68명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다가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 68명의 명단이 얼마나 긴지 그걸 제가 다 편집을 하면서까지 보시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부인 국회까지 청문회를 한답시고 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라 가라 부르며 비상계엄을 억지로 부당하게 만들려고 거짓에 거짓을 다하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까지 또 찾아가서 난리를 치죠. 윤석열 대통령 증인을 부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김병조 위원이 한 말을 보면 윤석열 증인이 빨리 와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현재 청문회는 국민재판정이라는 걸 인식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는 꼭 여기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내란죄를 범한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질로 부역하는 것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예단을 줄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또 같은 날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가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한병도 위원은 하는 말이 피고인 김용현이 수계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앞장선 공범입니다. 실질적 내란 지휘자입니다.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궤변만 늘어났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회개한 변명에 국민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헌재에서는 내란죄라는 형법적 판단을 제외한다고 해놓고 국회는 사실상 내란 수계로 단정하며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부당천만한 일입니까?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까지 국회의원들이 예단하며 떠드는 것은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해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조사 절차를 보면 완전히 불법 부당한 수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를 씌워서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수부가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을 이제 입건을 하고 다음날 출국 금지까지 공수처가 신청을 해서 법무부가 35분 만에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하는 무도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법으로 분한받고 내란죄를 끼워넣어서까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 오동훈은
대통령의 권위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연출시키려는 심정 체포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허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법적 공작은 거듭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명령 관할 불법 수사도 모자라서 틈틈이 인권 침해적인 악행까지 가미했는데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했고요. 또 대통령이 서신을 수발신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강제 구인까지 2번이나 시도를 했고 그건 뭐 역시 불발이 됐습니다만 그런 그 악행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런 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이러한 그 내란죄를 지금 수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란죄 수사권은 검수완박 입법 후에는 검찰에는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모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고 법정에서 무효로 취급이 돼야 될 겁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그 심판과 지금 또 이렇게 달리 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뭐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공범 6명 가운데 쟁점이 비슷한 3명을 묻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공범들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여론으로 각인시키는 뭐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만큼은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서 명명백백하게 사안을 분별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서는 불법 허위 여론조사, 선거 개입 뭐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뭐 툭하면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이제 심리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하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지금 헌재에서 하는 그 결론을 보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인 걸 가지고 누가나 거짓말하고 메모장 내놓으며 그걸 가지고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정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탄핵심판에서는 가리지 않도록 해놓고 이렇듯 바깥에서는 온통 대통령을 내란 속으로 몰아넣고 구치소에 신병까지 구속한 채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부당한 처사를 하루빨리 거두고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단을 줄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상황을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의 논란들을 보면은 다 지적을 이미 앞에서 하셨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내란죄 검토, 지금 내란죄 바깥에서 이렇게 원언을 하면서 그걸 빼놓는 이렇게 비열하고 부당한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내란 죄명만 삭제되었을 뿐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는 국회 소추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변론을 진행을 계속 해왔는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로 각하의 여지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속 재판도 계속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헌재가 지금 핵심 증인의 경우에는 90번 정도 신문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하루 3명, 4명 몰아서 신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간을 준다고 초시계를 사용하는 그런 코미디까지 연출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헌재가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또 하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 처사이고 개변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이 편향적인 심리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먼저 이제 마은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먼저 심리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법연구회나 또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제 출신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좌파적인 판결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헌재까지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최후 변론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에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너무나 이걸 그냥 또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고요.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적 증거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거의 전략적인 선동 공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국회 탄핵 소추인단 대표인 정청래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정말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시 지금 저도 참 보는 것 자체도 감개롭지만 그의 잘못된 이해와 낭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멸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이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계엄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봤다. 이러면서 헌재의 결론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최후 변론 중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했고 피로써 지켜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자 찍어 쓴 헌법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 직업이 탄핵 심판 중에 있는 피청구 윤석열이다. 이런 거짓말은 너무나 황당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22일 현재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들에서 내란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한 무기 사용, 군대 동원, 폭동, 폭행, 억압 등 행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내란 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국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재 재판관들을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손에 땀을 쥐며 보는 것 같지만 현재 심판은 도박판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현재의 심판은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되고 만인이 정당하다고 여길 결정이 나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그 목적과 진행 사실 관계에 근거해 본다면 그야말로 헌법 제77조에서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한 적법하고 정당한 발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